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는 시세가 많이 떨어질 때랑 시세가 조금 올라갈 때랑 이럴 때는 밤에 잠을 완전히 안 자거든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는데 오늘 새벽까지 밤을 꼴딱 샜네요. 이게 뭐 유튜브를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살펴보고 뉴스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때는 이제, 밤을 새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는 이런저런 뭐 주식시장한테는 호재거리 뉴스도 나왔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금은시장이 됐든 암호자산 시장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상승률이 지금 돋보이는 거는 암호자산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은. 그래서 이게 휩소일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시사적인 뉴스랑 또 암호자산 시장하고 곁들여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그 의견을 피력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전 세계 뭐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직업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이제 접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만 국한된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뉴스에도 이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각국의 소셜미디어들이 방금 일시 해고당했다는 게시물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다. 전 세계 덮친 실업의 공포, 그리고 뭐 전 세계 노동자 협회에서 2,470만 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미 콜로라도 주에서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직업을 잃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뿐만 아니라 저는 전염병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분명히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실업의 문제가 분명히 극에 달할 정도까지 아마 향후에 5년 이내에 분명히 이런 게 점진적으로 이런 상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실업 사태가 전염병이 트리거이긴 하지만 어차피 다가올 문제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나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뭐 나는 미국에 가면, 나는 뭐 프랑스에 가면, 나는 뭐 스웨덴 가면 잘 살 거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복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복지에 준하는 세금을 내가 국가에다 바쳐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이 한국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 시세랑 상관없는 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제가 거기는 이제 뭐 렌트를 한다거나 쉐어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인 어떤 그 주거 방식은 아닌데, 렌트를 해도 보통 보면 혼자 살아도 아니면 둘이 살아도 뭐 사람들 여러 명 가족이 살아도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뭐 일반 뭐 짜잘짜잘한 어떤 그 도구 같은 거, 그런 거를 통으로 해서 사고 팔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문화가 한국보다는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출국해야 될 어떤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 한 달 전에 누군가한테 계약금을 받고 그 물건 집기를 팔았거든요. 근데 계약금을 되게 조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 타기 바로 이틀 전이구나,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삿짐을 다, 그 집기를 다 뺀 다음에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이틀 전에 돈을 한 엄청나게 많이 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 저는 그 물건을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한국으로 떠나야 되니까. 그 뭐 TV도 있고 비싸게 준 LG 냉장고, 뭐 그때는 지금서부터 한 10년 전? 10년 전인데, 그때 이미 건조기가 돼 있는 그 세탁기를 제가 산 적이 있었거든요. 드럼 세탁기를. 근데 그거를 헐값에 가져가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다른 도시에서 이쪽 도시로 넘어올 때 그렇게 당했다. 이사 올 때 집기를 헐값에 자기네도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한테도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참 기분이. 예. 그래서 일단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외국 사람이 오히려 더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세계 경제가 금융과 실물 양쪽 부문에서 연일 자유낙하, 대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이제 실업공포 시나리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이 실업률 20% 언급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일자리 2,500만 개 감소를 경고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해고나 실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은 미국하고 영국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전염병에 관한 공포스러움에 그게 없대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막 그냥 기존에 했었던 그 행태를 그냥 그대로 이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런데 이 전염률이 유럽에 얼마나 많이 퍼질까요?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아시안들하고 어떤 웨스턴들하고 어떤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만약에 그 상태로 만약에 이런 어떤 전염병에 관해서 위기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이게 아마 되게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아 쪽하고 이제 별개로. 그리고 AFP 통신도 이날 자동차 등 거대 산업을 포함해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활동 스톱 버튼을 일제히 누르고 있다며 생산 수요의 대폭적인 동반 감소에 기업마다 일시해고, 비용 감축 등 극적인 조정에 들어가 해고 폭풍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근데 전염병 이후에 일시적 호황이 오겠지만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제 호황이 분명히 오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스트림은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뭐 여기 보시면 통신시장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G부터 3G부터 4G부터 지금 5G까지 5G의 보편적인 어떤 그 통신망이 아직까지 깔리지 않았지만 5G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편의성이 있게 실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깔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 모든 어떤 그 사물하고 5G망이 결국 연결이 되고 그 5G망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와 블록체인, 페이먼트 시스템은 다 모든 것이 연결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도 분명히 같이 커플링 장세로 같이 도래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 세계 어떤 이 5G망이 계속 보편적으로 깔리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지금 시세가 올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세가 전혀 없을 때 암호화폐 장세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부터 이미 그 금융시장에 뭐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이 시장에 미리 들어와서 진을 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2015년도 1월 달부터 알고 보면 뉴욕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CME 선물그룹도 마찬가지로 2015년 중반부터 이미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015년 중반부터 2016년으로 넘어가기 중간 지점부터는 보시면 시티뱅크, 비자, 에스바이 그룹 그리고 엑센처라고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뭐 연구해서 준비한다 뭐 이런 엑센처라고 아마 그 기구를 아실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주오도 있었고 자 마스터카드, BNP 파리바도 있었고 웰스파고도 있고 그리고 2017년에 들어와서는 딜로이트나 뭐 스탠다드 차타드 뭐 이런 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여기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뭐 조정을 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4,000불 때까지 다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은 이미 이 생태계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벌써 5년, 6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다는 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 또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이제 칼럼을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란 어떤 그게 있어요. 그 매스미디어사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매스미디어사에서 2017년 2월달 기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 암호화폐 장세가 아니면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2017년에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로드맵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중요한 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약간 우호적으로 약간 기사가 쓴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수치적인 것만 보자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본토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배분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구현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기사가 여기 나왔는데 어쨌건 비트코인에 관해서 2017년 2월 달에 나온 기사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통신산업이 2020년까지 고급 5G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한 것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5G가 사물 인터넷 및 자율주행이 더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 블록체인은 잠재적으로 거래를 기록하고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기본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5G망이 저변 확대하면서 지금 보면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같이 올라갈 거다. 커플링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도 여기 또 등장을 해요. 2017년 2월달 기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달러를 연구 중인 어떤 그런 연구 기관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그 정부 기관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때서부터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미 관심을 갖고 전 세계에 있는 매스미디어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중국 중앙은행인 중화인민은행도 국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 기사를 본 거는 작년에 2019년도에 되게 많이 봤잖아요. 뭐 CBDC를 한 해 만에. 근데 이 기사가 2017년도 건데 이미 이때서부터 이 뉴스는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 놀아나지 말자. 전체적인 큰 흐름의 맥락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제13차 정부와 5개년 계획에서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얘기도 예전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런 뭐 중국이 됐든 엑센추어를 비롯해서 뭐 미국이 뭐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던 이미 2017년부터 사실은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거고,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라리아 백신의 효율 여부에 임상시험 중이고,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향후 판도가 바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액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만약에 부정적인 기사가 추후에 만약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메인 핵심 키포인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휩소일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마켓이 돌아가는 휩소일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진짜 긍정적인 뉴스 기사가 쏟아지면서 다시 이제 어떤 전염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갈지, 어떤 시간이 약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하고, 그러니까 경계성이라는 거죠. 경계성으로 이런 어떤 기사는 말라리아로 뭐 치료를 한다, 전염병을 치료한다, 이거는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말라리아로 뭐 이런 전염병을 뭐 치료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크루드 오일이 지금 보면 5%나 반등을 했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나쁘지 않게 계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글쎄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히 미국한테도 그리고 전 세계한테도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쨌건 지금 현재 강달러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1477달러, 그리고 실버 가격은 12달러 23센트.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시장하고 골드 실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제 보셔야 되고, 주식시장한테는 사실 이게 호재일 수도 있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지금 보면 마켓에서 딥으로 이제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을 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말라리아 백신으로 인해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이 뉴스가 나온 거랑 같이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띄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지금 작용을 해 주식시장은 약간의 반등이 있었다. 근데 어쨌건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은행들이 지금 문을 닫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확장해야 된다. 이거를 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페트로라는 어떤 그 CBDC를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입을 못 시켰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지금 남미 전체로 확산 중이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또 아셔야 되고 리플이 타이 핀테크 딥머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뭐 SBI하고 관련돼서 뭐 리플사의 뭐 어떤 호재성 기사가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 간간히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기사에 무게 중심을 되게 많이 둬서 리플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일정 부분은 홀딩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나스닥의 인덱스 지수 3개가 등재돼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뭐 갑자기 뭐 리플코인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리플만 2017년 말같이 급등할 거란 예측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자산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나서 리플코인은 올해 연말에 있는 뭐 리플사의 뭐 IPO인가? 그거를 호재성 기사로 삼아서 아마 급등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기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딱 뚜렷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해서 저도 요즘에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뭐 한쪽 방향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시기가 되게 불안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통화시장이 됐든 암호화폐 장세가 됐든 아니면 주식시장이 됐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말라리아 백신으로 인해서 이 지금 전염병 치료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잡아갈지 후속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마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장세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조정이 왔더라도 크나큰 조정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